150, 100, 50, 30, 20, 15. 너 어차피 유튜브만 볼 거면서 뭐 이렇게 많이 샀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번거로운 임지입니다. 혹시 태블릿 가지고 계신가요? 대다수는 태블릿이라고 하면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을 떠올리면서 비싼 가격도 떠올립니다. 물론 저렴한 가격의 태블릿도 많지만 왠지 제품 성능과 디스플레이 품질이 안 좋을 것 같아서 다시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을 떠올리고 또 비싼 가격에 좌절하게 됩니다. 사실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대기업 제품 외에는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찾았다 한들 이게 어느 정도의 성능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태블릿이 왜 필요하죠? 대부분 그냥 갖고 싶어서 남들이 있으니까 혹은 펜으로 그린 작가들의 그림을 보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아이패드도 사고 갤럭시 탭도 삽니다. 무력 때문에 제품을 지르고 일주일 혹은 한 달간 태블릿용 케이스, 보호필름, 충전기, 드로잉 혹은 영상 편집용 유료 어플을 잔뜩 결제하고 돈을 쓰면서 이러려고 돈 벌지 하면서 행복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걸 반복하다 보면 정작 제품은 쓰지도 않고 방치하다가 배터리 다 닳았네 하고 다시 충전만 연명하는 현자 타임이 오는데 돈이 아까우니 부랴부랴 용도를 찾아보지만 용도는 찾을 수 없었고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종착역은 유튜브 혹은 넷플릭스 머신일 겁니다. 사실 내 환경에서 태블릿이 필요한지는 써봐야 할 겁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큰 지출하기는 도박이죠. 그래서 오늘 소개드릴 제품은 무려 10만원대의 10인치 태블릿 디클탭 액티브 10.1입니다. 출시 가격이 16만 9천원이에요. 가장 놀라웠던 부분은 LTE를 지원하는 태블릿이라는 점인데 아이패드 프로 구매 시 LTE 옵션에 20만원이 추가되는 걸 생각하면 LTE 옵션 가격에 태블릿 하나 구매하고 치킨 2마리 더 시켜서 넷플릭스를 볼 수 있는 기적의 계산법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외형을 살펴보면 시선을 강탈할 만한 포인트는 없지만 무난하면서 깔끔한 디자인입니다. 오히려 저가형에서 개성을 펼치는 경우 디자인이 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무난한 게 더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무광 플라스틱이 사용되었고 후면에는 블랙 아노다이징 처리된 알루미늄 커버로 마감되었는데 단순 디자인 포인트뿐만 아니라 패시브 쿨링에도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메탈 부분에만 유분기가 더 잘 묻어서 살짝 거슬리지만 어차피 케이스 씌울 거라 괜찮죠? 그리고 디클 관련 정보가 적혀있네요. 태블릿 좌측에는 나노심 2개를 장착하는 듀얼 유심 혹은 나노 유심과 메모리 카드를 장착할 수 있는 특이한 구조의 듀얼 슬롯을 제공하고 메모리는 최대 512GB까지 확장이 가능하다고는 하나 512GB 메모리가 거의 10만원이니까 기기값의 60% 정도를 차지하죠. 오버스펙이니까 개인적으로 가격이 적당한 128GB나 256GB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선택이지만 내부 용량이 64GB eMMC라서 다소 모자란 감이 있습니다. 우측에는 전원 버튼과 음량 조절 버튼을 제공하고 상단에는 3.5파이 오디오 단자를 제공합니다. 태블릿은 여러모로 오디오 포트가 필요하죠. 그리고 하단에는 좌우 스테레오를 지원하는 2개의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고 요즘 태블릿에 대응하듯 타입C 데이터와 충전 포트를 지원합니다. 데이터 전송을 해봤는데 2GB 정도의 파일이 USB 2.0, 3.0에서 모두 53초가 걸렸는데 그렇다는 건 USB 2.0이라는 소리죠. 저가형 태블릿이지만 당연하게도 후면과 전면에 각각 500만, 200만 화소의 카메라를 제공합니다만 실제로 사용해본 소감으로는 디테일한 무언가를 찍어 소장하기에는 부적합하지만 상황이나 단순 이미지를 남기기에는 적합한 수준의 카메라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네, 카메라로는 쓸모가 없다는 소리예요. 개인적으로 태블릿의 카메라는 달려있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전면을 살펴보면 디스플레이 베젤이 이 가격대 제품치고는 상당히 얇은데 좌우 약 5mm, 상하단 약 12mm 정도이고 1920-1200 16:10 비율의 10.1인치 IPS LCD 디스플레이를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요즘 일부 스마트폰처럼 기본 필름이 하나 붙어 있는데 마음의 위안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기본 품질을 가진 필름입니다. 일단 전체적인 외형은 괜찮습니다. 그럼 이제 사용을 해봐야겠죠? 그 전에 간략히 스펙을 살펴보면 두뇌에 해당하는 AP는 스프레드 트럼 SC9863A 1.6GHz 옥타코어가 들어갔고 4GB의 램과 64GB의 eMMC 저장 공간, 6000mAh의 배터리 용량, LTE 셀룰러와 와이파이를 지원하며 무게는 약 450g,
기본 운영체제로는 안드로이드 10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성능을 살펴봐도 가격 대비 제 기준에서는 훌륭한 가성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제품은 중국 공장의 ODM 제품으로 올더큐브 아이플레이 20를 기반으로 디클이 국내 실정에 맞게 오더하여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정식 수입 제품이니만큼 당연히 AS를 받을 수 있고 해외 직구의 폭탄이죠. 초기 불량에도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해외 직구가 물론 좀 더 싼데 배송 중 디스플레이 파손 혹은 원인모를 초기 불량에 걸리면 배송비만 몇만 원입니다. 게다가 개인으로 통관한 해외 직구 제품은 전파법과 관세법 때문에 판매 시도만 해도 현재는 위법이라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재판매가 불가능해요. 즉 게임으로 따지면 계정 귀속템입니다. 직구 시 배송비 포함 12만원대라서 큰 금액 차이가 아니라 저라면 안전하게 디클 제품을 구매할 것 같습니다. 사용하다가 필요가 없어져서 중고로 판매할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약 3주 정도 다양하게 사용을 해봤는데 성능폭은 멀티미디어 감상용으로는 손색이 없으나 고사양 3D 게임이나 무거운 생산성 도구 면에서 본다면 약간 제약이 있습니다. 벤치마크 점수는 이 정도 나오는데 사실 벤치마크 점수를 봐도 이게 뭐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잡히기 때문에 실사용 경험 위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게임 성능으로 본다면 먼저 많은 분들이 즐기는 DFT 모바일 노동동작. 네, 롤토체스는 살짝씩 끊기면서도 진행할 정도는 되는데 5라운드쯤 되면 챔피언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끊김이 확실히 느껴지는 정도라 끊김을 감안한다면 즐길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또 요즘 대세죠. 카러풀. 카트라이더는 멀티플레이 시에 간헐적으로 끊기거나 기본적으로 낮은 프레임, 저사양 모드로 플레이되기 때문에 순간 실수에도 승패가 변동되는 게임 특성상 가볍게 킬링타임용으로 즐기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답답할 수 있습니다. 게임에서 총평을 내리자면 행동 조절이 많은 액티브한 게임류는 브롤스타즈나 궁수의 전설 정도의 2D 게임들을 제외하고 끊김이 어느 정도 있는 수준이라 턴제나 2D 혹은 가벼운 3D를 표현하는 캐주얼 게임 용도로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TV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엑스박스에서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이게 대박입니다. 저는 엑스박스 게임 패스 얼티밋을 3년 정도 구독해놨는데요. 월비용만 지불하면 콘솔도 필요 없이 네트워크 연결만 되어 있는 안드로이드 기기라면 액박 패드를 연결하고 클라우드 스트리밍 서비스를 지원하는 게임을 바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물론 세이브 데이터도 저장되고요. 디클탭 액티브로 게임을 즐겨봤는데 이거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테스트하려고 들어갔다가 한두 시간 동안 게임만 했습니다. 디스플레이 품질과 인터넷 연결에 지장이 없는 안드로이드 패드를 보유 중이라면 콘솔에 연결할 보조 모니터 구매할 가격에 콘솔도 필요 없고 선 연결도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든 클라우드 스트리밍을 지원하는 게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장시간 사용했을 때의 발열은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보시는 화면은 벤치마킹 테스트를 연속적으로 돌린 상태라 태블릿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의 온도입니다. 실사용에서는 환경마다 다르겠지만 장시간 사용 시 프로세서 근처의 온도는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외에 태블릿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멀티미디어 감상은 유튜브, 웨이브, 왓챠 등 국내의 스트리밍 서비스는 FHD 화질로 무리 없이 재생되는 수준이었고 넷플릭스는 디클탭이 구글의 저작권 보호장치 DRM 와이드바인 L3 레벨이고 넷플릭스 미인증 기기의 경우 공식적으로 HD 이상 재생이 불가능해서 960, 540 해상도에 30fps로 재생됩니다. 이건 안드로이드와 구글 그리고 넷플릭스의 저작권 보안 정책 때문이라 9버전 넷플릭스 등을 사용하면 된다고도 하는데 그래서 넷플릭스 9버전을 다양하게 설치하다가 일단 귀차님이 심해져서 넷플릭스는 그냥 보기로 하고 포기했습니다. 넷플릭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멀티미디어 서비스들은 전부 1080p FHD 해상도로 재생되고 해상도는 225ppi로 같은 10.1인치의 삼성 갤럭시 탭 S6 라이트, 아마존 파이어 HD 10과 동일한 수준의 디스플레이 사양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웹툰이나 잡지, 이북 콘텐츠를 보기에도 적당한 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밝기도 낮은 편이 아니라서 최대 밝기 기준, 여름 대낮 야외에서 사용 시 시인성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또 10.1인치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오피스인데요. 10.1인치 이하까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포인트, 엑셀, 워드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블릿에서 간단한 업무용 문서 확인이나 편집도 가능해서 생산성 도구로 활용하기 좋고 게다가 안드로이드 환경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블루투스 키보드나 마우스를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태블릿 사용자분들이 태블릿을 가벼운 생산성 도구와 멀티미디어 소비용 머신으로 사용하는 걸 생각하면 가성비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디클탭 액티브 10.1은 듀얼 스테레오 스피커가 하단에 자리 잡고 있는데 스피커의 성능은 TV나 모니터에 기본적으로 달려있는 스피커를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중저음이나 저음은 부족한 수준이고 목소리나 알림 대역이 포함된 중고음대의 가벼운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하지만 소리 크기가 작은 것도 아니고 사운드에 예민하지 않으신 분들이 사용해보면 이게 뭐? 중저음이 뭐? 이럴 정도로 불편한 사양은 아니었습니다. 구색을 맞춘다고 하죠. 제품 가격에 맞는 스테레오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양쪽이 아니라 한쪽에 있어서 아쉽지만 그래도 모노가 아닌 게 어디예요? 그리고 디클탭 액티브 10.1의 가성비가 높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LTE 지원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으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정말 많은데 전부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LTE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실 겁니다. 통신사마다 다르지만 본 회선의 데이터를 다른 기기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함께 쓰기류의 무료 부가 서비스가 각각의 이름으로 통신사별로 존재합니다. 스마트폰에서 114로 문의해보시면 되는데 별도의 유심비만 지불하면 데이터를 나눠서 사용할 수 있는 유심을 발급받을 수 있고 이걸 그냥 태블릿에 꽂기만 하면 추가 요금 없이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이 가능한 태블릿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태블릿에 유심을 꽂기 위해서는 디클탭 액티브처럼 기기에서 LTE 모듈을 지원해야 합니다. 또 LTE 모듈이 있으니 GPS도 지원하는데 여기서 자동차 오너분들은 떠올리실 겁니다. 야, 저거 내비로 쓰면 정말 좋겠다. 네, 맞습니다. 제품 무게가 450g으로 무겁지 않기 때문에 차량용 거치대를 구입해서 설치하면 테슬라 부럽지 않은, 솔직히 부럽지만 가성비 넘치는 내비게이션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00만원을 호가하는 비싼 태블릿들 차량에 설치해놓기 불안하기도 하고 아깝거든요. 근데 16만원이면 안드로이드 셋톱박스 설치 시 공임이며 제품 가격을 생각하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는 차량용으로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격적인 부담이 크지 않고 멀티미디어 소비 용도로는 무난하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용이나 놀이 용도로도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물건을 잘 고장내는 패시브가 있기 때문에 기상천외한 상황이 많거든요. 아이들에게 가지고 놀라고 사용 중이던 스마트폰을 줬는데 일 간다고 거짓말하고 캠핑 나온 게 뜬금없이 걸리기도 하고 나의 앙숙에게 갑자기 전화를 건다던가 앱을 지운다던가 잦은 보안 실패로 보안 잔금이 500년 있다가 풀린다거나 이런 상황들로 고생하셨던 분들은 아이 전용 태블릿으로도 괜찮을 것 같네요. 디클탭 액티브 10.1은 명확히 말씀드려서 프로세서 성능이 좋은 태블릿은 아닙니다. 고사양 어플을 돌리거나 무거운 생산성 작업을 하기에는 맞지 않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태블릿에 날개를 달아주는 LTE 모듈을 탑재했고 디스플레이 성능도 멀티미디를 시청하거나 소비하기에는 적합한 수준의 품질을 가졌습니다. 일단 가격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태블릿을 입문하기에도 부담 없고 실제 가성비를 추구하는 유저들에게도 메리트 있는 제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웠던 건 고속 충전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건데 6000mAh의 대용량을 일반 충전으로 채운다고 하면 속도 면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5V 2A의 충전기로 측정을 해봤는데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면 완충이 되니까 사용 전에 미리미리 충전을 해놓으시면 부족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버 케이스는 있지만 커버를 열어 태블릿을 깨우는 스마트 커버 기능이 없기 때문에 우측 상단의 전원 버튼을 눌러서 태블릿을 깨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능을 하나하나 다른 제품들과 비교할 것 같으면 애초에 가성비 제품을 구매하면 안 되겠죠? 아마 태블릿으로 동영상 감상 같은 높지 않은 사양의 일부 작업만 한다면 고가 제품이나 가성비 제품이나 둘 다 사용에 큰 불편함은 없을 겁니다. 계란 후라이 하나 하는데 꼭 중화요리급 화력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요. 내 태블릿 사용 용도를 생각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꼭 필요한 제품인지 합리적인 소비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번거로운 임지였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봐요. 안녕.